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태프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흥구석유 이 종목, 자,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석유와 가스 등의 판매회사로 1966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94년도에 코스닥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가스 충전소를 포함해서 12개의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석유 제품과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 기업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자, 영업이익은 그 반면에서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작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러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 급등함에 따라 시가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배럴당 한 90달러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제 100불 간다 아니면 이제 또 오늘 나온 게 150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고 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흥구석유 이 구간 일목구름의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자, 이렇게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자, 지금 급등세가 딱 연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세가 지금 현재 펼쳐진 모습에서 이 조정이 지금 현재 발생되었고, 조정 발생된 이후에 일목구름의 이 기준선과 이 22MA선 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구간 다 왔기 때문에 한번 이 수급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장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기록하기보다는 이 구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 한번 이 구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 탄력 받았던 이 구간, 매물대가 겹쳐진 구간에 딱 닿아 있다. 그래서 현재 일목구름의 구름대에 살짝 소폭 돌파했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 나오는 모습.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이 단기적인 수급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강세가 이어나간다. 자, 이거는 일단은 시기상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일단 유가 차트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유가는 이거는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 한 대략적으로 30% 이 정도 올랐고 36% 올랐고, 지금 구름대 다시 저항, 이 구간 매물대 저항 닿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오르더라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오르고 한번 이 조정 파동이 나오고 이 EMA선들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하면서 만났을 때, 자, 이 구간 박스권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 유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지금 굉장히 올라간다는 이런 희망, 낙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때 항상 조심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국면을 밟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흥구석유도 이런 비슷한 레벨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은 오겠지만 반등 이후에 매물을 쌓으면서 하락 파동이 한번 진행 다음에 다음번 시즌에서 한번 급등세를 밟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은 이 JP모간 얘네들이 지금 내놓은 뉴스가 있는데 국제 유가가 150달러 간다. 그래서 고금리, 탄소 중립으로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빅 슈퍼사이클을 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150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준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2026년도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바로 간다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게
2026년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다시피 당장 크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트렌드 내에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한번 살펴보면 지금 국제 유가 150달러 전망이 나왔다. 이 투자자들이 속속 이 배럴당 100달러 이 유가 전망에 합류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100달러를 넘어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비관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기한을 밝히지 않은 채 경유, 이 디젤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석유 시장의 공급 차질 우려가 드러난 가운데 JP모건의 이 같은 비관 전망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함께하고 있고요. 슈퍼사이클,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CNBC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말렉은 자, 분석 노트에서 유가 상승세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렉은 이날 44쪽에 이르는 장문의 분석 노트에서 석유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생산 능력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시장이 이런 공급 충격 속에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가격이 최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비관했는데요. 유가 슈퍼사이클은 유가 오름세가 추가 유가 상승을 부르는 흐름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유는 장중에 94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중 고금리 연장, 탄소중립 배경이다. 그래서 JP모건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고금리를 이전보다 예상보다 더 오래 끌고 갈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이와 같은 슈퍼사이클의 전망의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회의 FOMC에서 회의에서 금리를 일단은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시사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왜냐면 일단은 미국 지금 현재 이 세수가 많이 빵꾸 났는데 이거를 채권을 미국채를 발행해갖고 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단기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높지가 않으면은 자, 아무래도 이거를 사람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자를 조금 높게 주고 있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고 매각을 한다면은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재매입해주면서 이 물가 상승이 발생됩니다. 통화를 풀게 되면은 통화 발행을 통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결국에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M2 통화량이 너무나도 높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낮추는 과정 속에서 디레버리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딜레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만 안정하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 자, 이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그래서 배럴당 150달러 간다. 자,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그때 1970년대 80년도 시기에 그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해갖고 유가가 3, 4배 정도 순식간에 급등하는 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자, 보시면 2030년도 하루에 710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사우디가 석유 이제 감산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 전략을 다시 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가 지금 감산하면 안 돼요. 사우디가 감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사우디가 이제 브릭스 국가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미 동맹에 준하는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사우디 등과 함께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서 중동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양국의 군사 협력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정상화를 지원하려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우디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를 다시 한번 자기 편으로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 석유가 지금 이렇게 유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굉장한 변동성을 띠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 장기 이 패러렐 채널에 이탈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여기서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장기 이런 평행 채널 그렸을 때 딱 저항이 닿고 지금 떨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단기는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 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는 내려가고 하락 파동 이후에 매물을 쌓았을 때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다가 나오는 반등, 큰 반등인 거고, 좀 기간을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은 다 뛰어넘는 상승세는 나왔지만 이 저항을 지금 트렌드에 걸려버리면서 하락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다가 한 번씩 또 이렇게 찔러 올릴 거예요. 자,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무리하기보다는 유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유가도 반등 성공했지만 한번 매물대를 쌓지 않을까. 이런 기간 속에서 흥구석유가 잘 버틸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이 테마가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유관에 도달했지만 좀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중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잘 체크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